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즐거운 토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2020년의 두 번째 주말이 시작되는데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즐거운 토요일의 아침은 무슨 내용들이 반겨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해슐레이트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03,174 해슐레이트로 전날 대비 3.61%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 디베이에 따르게 되면 이제 10일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슐레이트가 전일 대비 3.61% 내린 103,174 해슐레이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해슐레이트는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 파워죠.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채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가 전날 대비 하락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해슐레이트와 암호화폐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지면서 지표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슐레이트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그리 좋지만은 않겠죠. 네, 해슐레이트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일부 알트코인들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SV가 단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59%를 상승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SBP가 72.91%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크레이그 라이트 미 플로리다 법원에 튤립 트러스트 3 문건을 제출하면서 비트코인 SV가 25%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망한 전 사업 파트너 형제와 소송 중인 엔체인 수석 엔지니어 크레이그 라이트가 플로리다 주 지방법원에 이제 428건 문건을 제출한 가운데 이 중 한 건이 튤립 트러스트 3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10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 크립토가 전했는데요.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크레이그 라이트는 이를 기밀 문서로 다루길 원했다고 합니다. 네, 튤립 트러스트는 일종의 신탁 기금 관련 문서로서 110만 BTC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비트코인 창시자 외에 이런 규모의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크레이그 라이트가 관련 문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그가 사토시 나카모토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 비트코인 SV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SV가 단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이 찾아올 때 비트코인 SV 및 비트코인 캐시가 상승을 한 후 다른 코인들이 우후죽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네, 과연 이번 상승장을 견인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2020년이 오면서 많은 매체 및 기관들이 2020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죠. 네, 얼마 전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블룸버그 또한 2020년 암호화폐 시장에 벌어질 일이나 트렌드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매체에서 예측을 했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브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2020년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냐? 네, 포브스가 2020년 암호화폐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인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네,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스위스 크립토 밸리 협회의 전무이사 알렉산더 쉘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규제 적용이나 비트코인의 반감기의 도래에 의해서 2020년에는 암호화폐 기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쉘은 국제적인 규제 측정기관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운용 방법을 어느 정도 명확히 하고 그것이 암호화폐의 새로운 보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는 관련 업계가 혁신이나 기업에 의한 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당국이 그것을 방해하거나 업계의 발전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브롤터 증권 거래소 그룹의 CEO 니코 완도 이제 규제의 명확성도 중요한 점이라며 중앙은행에 의한 블록체인 기술의 실장이 암호화폐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유럽 중앙은행, ECB 등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가 가져오는 메리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아마 2020년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표함으로써 유로의 디지털화에 관한 논의가 더 깊어질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중앙은행의 관심과 리브라가 주목됨으로써 비트코인이 이전의 정점을 타파하고 2만 달러가 넘지 않을까라고 그는 예측을 했는데요. 네, 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가격은 안정 경향을 향하고 높은 변동성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클로즈 크로스의 CEO 겸 창업자인 바이하브 카디카르는 새로운 10년은 자산의 높은 변동성은 먼 기억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가격이 안정화됨으로써 기관 투자자로부터의 새로운 관심을 자극해 이 분야의 참가를 촉진한다 의견을 했습니다. 네, 미 블룸버그의 보고서도 최근 가격 변동은 향후 점차 작아져 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대략적인 가격 변동 범위는 올해 지원 라인으로 보이는 6천에서 1만 달러로 예상을 하면서 다만 2019년 최고치인 14,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언급한 포브스를 보았습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2020년에는 비트코인의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말과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 및 선물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며 이것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이런 언급입니다. 네, 특히 규제와 제도권으로의 도입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2020년이 되자마자 나오는 소식들을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에도 나오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여태까지 비트코인 역사대로만 흘러간다면 큰 무리 없이 불기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규제에 관한 큰 프레임워크 또한 구축이 되며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틀이 2020년 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같은 맥락을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유럽 증권 시장국에서 언급이 나왔는데 과연 무슨 내용들이 나왔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증권 시장국은 암호화폐 규제 기틀 구축을 2022년까지의 전략 목표로 공표를 했습니다. 네, 유럽 증권 시장국 이하 이제 ESMA는 현지 시간 9일 2020에서 22년에 전략적 방향 문서를 공개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규제 기관에 의한 법적 틀을 구축할 예정이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동시에 금융업계의 데이터 보안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의 증가에 우려하고 있는 것도 배경에 있습니다. 네, 문서 속에서 ESMA는 EU의 시장 참가자를 향해 최신 기술의 사용이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충분한 보호 그리고 적절한 데이터 보호와 데이터 품질 관리를 통해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를 인식해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 리스크에 대처하는 것 그리고 암호화폐의 건전한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은 유럽 시스템 리스크 이사회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유럽 위원회 등의 기관과 함께 ESMA의 중점 분야도 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네, 유럽 정부의 여러 가지 관할 관청 전체에서 디지털화에 기인하는 리스크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ESMA 의장의 이제 스티븐 마이주르는 새로운 전략적 방향은 EU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된 질서 있는 금융시장을 촉진한다는 사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어떻게 완수해 나갈지 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또한 ESMA의 중요한 우선사항의 하나는 단일의 룰북에 기초한 일관된 법 시행을 보증하는 것이며 각국 당국과 협력해서 리스크 기반의 접근으로 EU 전체에서 감독 방법을 통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디지털화의 기회나 리스크 규제 구축 외에는 이제 과제로 유럽의 자본시장 동맹을 지원하는 대규모 개인 투자자의 기반의 개발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금융과 장기적인 시장의 추진, 국제금융에서의 EU의 역할에 대한 대처 등도 초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인 틀을 2022년까지 구축하겠다 공포한 유럽증권 시장국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네, 작년 7월 유럽증권 시장국은 암호화폐 라이선스 제도는 규제에 허점이 존재한다 지적을 했었는데요. 네, EU의 경우도 작년 암호화폐법 초안에서 독자적인 디지털 화폐의 발행을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네, 과연 이러한 유럽 쪽에서의 움직임이 다른 국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또 다른 문제점이 바로 해킹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금융시장 중 가장 보안이 취약한 시장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만 보더라도 최근 3년간 해킹으로 1,200억 원의 해킹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거래소 중 탑이라는 업비트 또한 58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 해킹을 당하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었는데요. 네, 현 시점에서 암호화폐 해킹을 전문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죠. 네, 특히 라자루스라는 해커 집단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라자루스가 암호화폐와 관련하여서 해킹의 새로운 수법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과연 무슨 방법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라자루스는 암호화폐 관련 해킹에 새로운 수법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네,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커 집단 라자루스가 새로운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훔치려 하고 있는 것을 밝혔습니다. 네,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인기 있는 메시지 앱 텔레그램의 다운로드 폴더로부터 실행되는 새로운 수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러시아의 대형 사이버 보안 기업 카스퍼스키가 공개한 리포트에서 밝혔습니다. 네, 라자루스 그룹은 북한 정보기관의 지배하에 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9월 미 재무부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었죠. 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다른 나라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추정 20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3,240억 원을 불법 취득했고, 은행보다 추적이 어려워서 감시와 규제가 느슨한 암호화폐 거래의 공격을 통해 수월하게 돈을 번 것이다 지적했습니다. 네, 라자루스는 지금까지 애플의 맥OS용 멀웨어를 암호화폐 거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제공하는 앱의 업데이트판 안에 넣는 것으로 타깃이 되는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는 수법을 썼었는데 2018년 카스퍼스키가 발견한 방법으로는 코드네임 애플 제우스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카스퍼스키는 라자루스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 몇몇 암호화폐를 테마로 한 가짜 사이트를 발견했는데 그 사이트 작성에는 동일한 웹 템플릿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 같다며 덧붙여 대부분의 링크가 기능하지 않는 불완전한 사이트였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스퍼스키는 이제 애플 제우스의 속편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해킹 수법으로 인한 피해자는 영국, 폴란드,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 중 일부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네, 새로운 해킹 수법을 도입하고 있는 라자루스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세 줄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는 라자루스가 지금도 계속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사업체를 노리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맥OS용 멀웨어가 특히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최종 페이로드 심는 방법과 이제 전략도 바뀜에 인해서 이제 이들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는 것이겠죠. 네, 앞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의 보안이 시간이 갈수록 견고해질 테지만 그에 따라 해킹 수법도 진화할 것입니다. 네, 항상 이러한 해킹에서 나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보다 나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예방책을 미리 강구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XRP 레저의 최신판이 공개된 것인데요. 무슨 기능이 추가가 되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 레저 최신판이 공개됐습니다. 계정 삭제 기능이 추가로 이제 예탁금 일부를 회수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리플 XRP에서 XRP 레저의 최신판 1.4.0이 출시됐습니다. 계정 삭제 기능이 새로 구현된 것이죠. 네, 이를 자금 조달 및 개발 분야 자회사 엑스프링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계정 삭제 기능이란 것은 이제 암호화폐 XRP에서 이제 이용하지 않게 된 계정을 삭제 반납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는데 XRP 레저의 지갑은 스팸 양산 등의 대책을 겸해서 계정 작성 시 20XRP를 소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탁한 20XRP의 일부가 계정 삭제에 의해 반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죠. 네, XRP 레저의 최신판의 추가 내용을 보았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는 크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후에 XRP 가격이 크게 높아졌을 때 20XRP가 꼭 필요하다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죠. 네, 이처럼 리플 같은 경우 작은 소식, 큰 소식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XRP의 가격에도 꽃이 피는 날이 오길 기다리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 긍정적인 기류가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XRP에 대한 많은 음모들도 많죠. 네, 덤핑에 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요. 네,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만큼 호재가 많은 만큼 그 어떤 코인보다 높게 올라가는 그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네, 앨런 머스크가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나의 안전어가 아니다 언급을 했는데 기업가 겸 혁신가인 앨런 머스크는 최근 본인의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을 언급하며 비트코인은 나의 안전어가 아니며 그가 비트코인 뱀이 아님을 암시했습니다. 네, 테슬라의 CEO 발언은 비트코인을 믿지 않는 것으로 커뮤니티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 용어는 세이프 워드라는 이 용어는 BDSM 즉 지배와 복종, 롤플레잉, 감금, 기타 인간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다양한 성적 활동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일 때 사전에 정해진 단어를 외치면서 모든 행위를 중단하기를 원할 때 사용된다고 하는데 네, 한편 앨런 머스크는 2018년 8월경 남들이 사기라고 해도 이더리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텔레그램에서 미 SEC, ICO 정보 공개 요구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을 달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텔레그램 톤 ICO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한 가운데 텔레그램은 두 달 정도의 시간을 요청했다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1이 전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텔레그램 법률팀 변호사는 SEC가 요청한 자료는 12개 국가 및 지역 770개 개인 및 기업 등을 다루고 있다며 현재 70여 건의 자료를 검토했고 해당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최소 5주에서 7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앞서 1월 2일 미 SEC는 텔레그램 톤 ICO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원에 명령 조치를 요청했었죠. 네, 이에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케빈 칼스텔 판사가 1월 3일까지 답할 것을 텔레그램에 명령했으나 텔레그램은 근거 없는 법적 요구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한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규제 준수 거래소의 성과가 약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국 암호화폐 전문 투자펀드 블록타운 캐피탈의 제임스 토다로 매니징 파트너가 10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해 크라켄과 미국 규제기관은 대립구도를 형성하며 치고받았다. 크라켄이 규제기관과 대립활동한 서클 및 폴로닉스 등 거래소는 완전한 규제 준수 거래소가 되기 노력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폴로닉스와 서클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저스틴선 트론 창업자와 크라켄에게 인수가 됐다.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규제 준수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업비트 공격자 소유 추정 월렛이 익명의 월렛으로 3,801 이더리움을 이체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러시아의 총리는 블록체인 도입이 당국 규범화 조치가 시급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 국영통신사 타스 통신에 따르게 되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최근 한 회담에서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 활용 여지가 많다면서 당국은 토큰의 비즈니스 활용을 위해 전국구 범위에서 업계 규범화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한 그는 전 세계 주요국 정책 당국이 이미 이와 같은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러시아 또한 이에 득실을 면밀히 따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덧붙였는데요. 네, 지난해 5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암호화폐 활용 관련 러시아 정부가 완화된 법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업계 관련 새로운 법안 추진을 촉구를 했네요. 네, 미 일리노이주가 블록체인 계약 합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네, 블록체인 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미국 일리노이주가 스마트 계약 및 블록체인 기반 기록을 합법적 도구로 인정을 했는데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일리노이주의 스마트 블록체인 기술 법안은 미 공화당 케이스 밀러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고 1월 1일 정식 발효가 됐다고 합니다. 네, 해당 법안은 스마트 계약 기록 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며 블록체인 계약의 법원 증거 채택 합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이더리움 확장성 개발팀 플라즈마 그룹이 이더리움 확장성 솔루션 연구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이제 이더리움 확장성 개발팀 플라즈마 그룹이 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위한 확장성 솔루션 연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개발팀은 지난 1년간
연구 결과 플라즈마 확장성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이미 마련됐으며 더 이상 연구가 필요하지 않다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네, 또한 플라즈마 그룹은 조달금 중 남은 자금을 깃코인 그리고 바운티 기반 개발 버그 리포팅 플랫폼에 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개발팀은 2019년 1월 설립 이래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그리고 컨센시스, 오미세고 등 업계의 다양한 유수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고 하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61% 상승하면서 8,035달러대,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금 2.09% 상승을 했죠. 140달러대, 리플 XRP가 1.66% 상승하면서 0.2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10% 상승하며 비트코인 SV가 27.7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68.4%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